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구단별 위클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스탠딩을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요일 경기 직전입니다. 오늘 일요일 경기 직전인데요. 팀 스탠딩 보시면 키움, 두산, 기아, NC, 롯데, 삼성, KT, SSG, 한화, LG, 이렇게 이제 LG하고 한화가 엄청나게 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3위서부터 5위까지가 3경기 차. 그리고 지금 7위, 8위 NC, 기아도 5위권과 뭐 지금 1경기 반, 2경기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시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전혀 어떠한 것도 확정된 것 없이 끝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먼저 순서에 입각해서 키움, 지난주 키움의 일정서부터 보시면 키움은 화요일 LG와의 경기에서 알칸타라, 사실 이날 굉장히 피곤했다고 하면서 1회에 2점을 실점하고 그 점수가 마지막이었죠. 토로스토와의 경기에서 11대2 대승을 거뒀고요. 목요일 날도 NC를 상대로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우천 취소가 됐고 토요일 날은 한화에게 경기를 내줬죠. 하영민 선수가 이제 김태현 선수에게 힙바이 피스트볼 입 쪽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잘 큰 부상 없이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고, 하영민 선수도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진짜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자, 키움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번 주에도 경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LG와의 경기에서만 왜 키움이 잘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화와의 경기에서는 또 너무 안 되고, 지금 한화와의 경기 13연패 중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정진 감독 대행이 본인께서 이제 감독 되고 나서 한화와의 경기에서 유독 한화의 원투펀치가 많이 걸렸다. 그리고 키움은 선발 경쟁력에서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알칸타라가 사실은 일요일날 경기 나가야 되는 순번임인데 피로도를 호소하면서 또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역학적인 부분들, 그게 뭐 일부러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키움뿐만 아니라 한 팀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리려면 특정 팀한테 이렇게 약해지면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키움뿐만 아니라 어느 팀이어도 마찬가지인 경우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저는 키움의 안 좋은 면보다는 좋은 면을, 긍정적인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차피 뭐 키움이야 지금 그 성적이 최하위에 계속 머물러 있고 이제 시즌이 다 끝나가는데 굳이 뭐 키움이 뭐 안 좋은 면을 계속 들춰봤자 뭐 성적이 뻔한데 그거 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좀 하위권 팀일수록 긍정적인 부분을 좀 저는 조금 더 많이 어필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키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주성원 선수, 물론 이제 토요일 경기에서 3번트도 실패하고 포구 실수도 하고 아직 갈 길이 먼 천방지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주성원 선수를 말씀을 좀 찍어서 드리냐 하면, 이 친구는 성장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몸을 봐도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티가 날 뿐더러 파워도 그래서 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지 않고 타석에서 수비에서, 물론 그래서 좀 덤벙대는 게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선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좋은 자질을 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성원 선수가 앞으로 키움에서 중심 타선에서 경험을 좀 쌓는다면 충분히 활약할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니겠느냐라는 주성원 선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석주 선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오석주 선수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불펜에서 지금은 필승조지만 처음 시작은 롱맨 역할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오석주 선수는 사실은 패스트볼이 140이 잘 안 돼요. 그 LG 시절에도 패스트볼 140이 안 되는 볼과 그리고 커브, 이 두 개 구종을 갖고 주로 사용했던, 승부했던 선수인데, 지금 이제 키움에 넘어가면서 이 친구가 제구력은 어느 정도 되는데 너무 구속 구위가 떨어지고 단조롭게 패스트볼과 커브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이제 포크볼을 장착을 하면서 그게 지금 먹혀 들어가면서 기존의 선수들에게 경우의 수를 늘리게 되는, 그러면서 키움이 사실은 오석주, 전준표, 윤석원, 조영건, 이렇게 주승우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불펜이 필승조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그런 시즌 말미가 되는 것 같아서 키움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은 희망적인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준수 선수도 아직은 여러 가지 쿵쾅쿵쾅 거립니다만 분명히 좋은 자질을 제목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은 이렇게 선수들 보는 재미로 항상 보는 것이 접근 방법이 어떨까 싶고 키움의 남은 시즌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애정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만만치 않은 게임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사실 LG도 당했는데 저러한 저는 긍정적인 모습 토요일 날도 4번 타자에게 3번트까지 한 경기 한 경기를 소중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모습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이번 주 행보였습니다. 다음 두산입니다. 두산 베어스가 그러니까 심리적인 배터리가 조금 닳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두산의 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KT에게 대패를 당했고 수요일 날 LG에게 어빈 선수가 또 나와서 연패를 당했고요. 하루 쉬고 금요일 날도 기아에게 그리고 토요일 날도 NC에게 그래서 이번 주에 4패를 당했습니다. 사실 두산이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연패를 당할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두산이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고 매 경기 접전을 벌이면서 상대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실제로 또 승리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는데 이게 그러면서 짜내다 보니까 한 경기 두 경기를 딱 져버리면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5할 혹은 뭐 5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이기면서 뭔가 이기는 분위기에 그런 재미를 느꼈는데 이게 한두 경기 딱 지고 나면 뭔가 이제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하위권 팀들이 사실은 상위권 팀들 잡는 그런 재미와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있다가 그게 자꾸 실패를 하면 쭉쭉쭉쭉쭉쭉 심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조성환 감독 대행도 계속 야구가 잘 되다가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이기고 싶다 보니까 악수를 자꾸 두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김태균 선수의 조기 등판이라든지 연투라든지 물론 이제 그런 걸 최대한 자제를 했습니다만 최원준 선수가 예를 들면 불펜으로 나와서 이제 좌타자 상대하면서 장타 허용하고 또 그래서 우타자를 상대했는데 박건우 선수한테도 뭐 3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역전을 당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실타래가 좀 얽히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두산을 보면 양의지 선수가 이제 다행스럽게도 큰 부상이 아니라서 시즌 끝까지 타이완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뭐냐하면 두산이 올해 완전히 그 어떤 그 내야의 새로운 리빌딩? 사실 리빌딩이라기보다는 빌딩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정도로 박준순이라든지 오명진 선수라든지 이유찬 선수라든지 이런 이제 친구들이 양석환 선수도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1루에서 모습을 안 보이고 새로운 선수들이 내야를 완전히 새롭게 빌딩하는 이제 그런 시즌이 됐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 타선에서 양의지 선수를 앞뒤에서 뭔가 이렇게 좀 호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김지한 선수도 올해 부진했죠. 양석환 선수는 너무 부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양의지 선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내다 보니 이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사실 케이브 선수 정도 되는 친구가 한두 명만 좀 더 있었어도 이게 조금 꾸준함이 있었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팀의 중심이다 보니 김재환 선수와 이제 양석환 선수가 팬 여러분들에게 좀 실망을 안겨줬고 구단 입장에서도 사실은 고액 연봉자들인 그 친구들이 양의지 선수를 조금 뒷받침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시즌 전체로 봐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주에는 이제 힘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어빈 선수의 부진 또 곽빈 선수 등판 경기도 안 돼. 잭로그 선수 경기도 기아한테 역전패.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조금 사라지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사실 이번 주에 4연패를 하면서 두산 그 팬 여러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시즌 끝까지 재미적인 요소. 야, 우리 두산이 비록 지금 성적은 5위권에서 많이 멀어져 있지만 그래도 두산이 가지고 있는 허슬 정신 야구를 끝까지 열심히 재밌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쭉 좀 느끼셨다가 이번 주에 좀 그게 연패에 빠지면서 조금 이제 좀 시들해지는 그런 한 주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두산이 가지고 있는
예, 그 팀 컬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 대행도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선수들은 좀 적극적으로 예, 게임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계속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성환 감독 대행의 그런 어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 정신은 두산과 저는 잘 어울린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이 시즌 마지막까지 예, 그러한 어떤 그 경쟁 의식을 좀 예, 계속해서 보여주는 예, 전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팬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예, 두산 선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기아입니다. 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삼성과의 경기, 내일과 가라베토의 경기가 취소가 됐고 그 다음 이제 접전을 펼쳤죠. 네일 선수하고 가라베토 선수가 접전을 펼쳤는데 수요일 경기 후반에 예, 승부가 갈렸습니다. 4대0으로 승리를 했고 목요일날 롯데와의 경기 예, 아주 어려운 경기였는데 또 저 경기는 거꾸로 또 롯데한테 한 점 차 석패를 했고 그리고 금요일날 김선빈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김기훈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죠. 예.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의리 선수가 팔꿈치 수술 이후에 첫 승을 LG전에 거두면서 사실 지난주가 기아 입장에서는 드라마틱했습니다. 삼성한테 후반 가서 쐐기 점수를 내면서 이겼고 롯데한테는 아쉽게 한 점 차로 졌지만 금요일 날 광주에서는 또 두산에게 아주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뒀고 토요일 날은 LG에게 또 이의리 선수가 수술 복귀 이후에 첫 승을 거두는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그랬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제가 일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기아가 5강에 간다? 이게 무의미하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못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죠. 그러나 기아가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도전하는 팀이었다면 5위, 4위가 의미가 있죠. 냉정하게. 근데 기아는 누가 뭐래도 디펜딩 챔피언이고 올 시즌 시작 전에 대부분의 야구 팬들과 야구 전문가들한테 독보적인 1위로 예상이 됐었던 심지어는 생태계 파괴 팀까지 얘기가 나왔었던 팀이었는데 그런 팀이 여러 가지 연유로 그건 뭐 너무 이제 많이들 언급이 됐으니까 부상 뭐 그런 것들 됐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색한 순위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만 5위 롯데와 8위 기아는 2경기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꽤 멀고 멀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언젠가 한 번 더 요동을 칠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당연히 기아는 끝까지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5위를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기아는 자존심을 걸고 매 경기 5위는 둘째치고 매 경기 호랑이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디펜딩 챔피언이고 우리는 이 리그의 분명한 강팀인데 올해 제가 봤을 때 기아는 실패한 시즌입니다. 5위를 간다고 해도 절대 성공한 시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 기아라는 팀은 올 시즌에 5위, 4위를 간다고 해서 야 그래도 자존심은 지켰다. No. 기아는 올해 5위 가고 4위 간다고 자존심을 지킨 시즌이 저는 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위보다는 매 경기 끝까지 본인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조금 더 냉철하게, 조금 더 원사이드하게 가져가는 승리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승리를 하게 되면 순위가 상승하는 거지 우리가 5할까지 플러스 몇이고 무슨 5위까지 저는 이건 기아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 오히려 상하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5위, 4위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못 가는 것보단 가는 게 맞으나 저는 기아라는 팀의 뎁스와 물론 올해는 이제 부상 때문에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됐습니다만 기아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챔피언으로서의 위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위, 4위가 성공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절대적인 5위, 4위가 나쁘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아는 5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경기를 위해서 해당 경기 한 경기에 자존심을 걸고 가다 보면 그런 순위는 나중에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 순위에 먼저 포커싱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존심. 기아는 프라이드 이거죠. 챔피언. 이 프라이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5위를 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엠블럼의 자존심을 찾으려면 5위 갖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기아는 두산전 역전승처럼 현재 1위 LG 트윈스를 꺾은 그런 기세처럼 매 순간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기아가 절대로 지금 8위 팀이다 이런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아가 시즌 마지막을 조금 더 기아답게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NC입니다. 60승 63패 488 5위랑 한 경기 반차. 일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일 신민혁 앤더슨 취소됐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 경기가 저 매치업 그대로 펼쳐졌는데 5대4로 NC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 그 다음날 키움한테 패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앤더슨 신민혁 경기는 NC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 로건과 메르세데스는 접전이었지만 그래도 접전이겠지만 NC가 동기부여 면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라일리 LG전이 경기 직전에 취소가 됐고 주말 토요일 경기에 NC가 이용찬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면서 또 두산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2승 1패를 거뒀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2승 1패가 사실 갈 길이 아직 급한 NC가 만족할 수 없는 숫자일지는 모르겠으나 거꾸로 생각하면 앤더슨 신민혁 경기를 졌다면 1승 2패 5할 언더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2승 1패가 절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플러스 1을 했으니까. 그런데 NC는 지금 팀의 핵심 오브 핵심 2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클로저 류진욱 그리고 NC의 어쩌면 공수주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인 박민우 선수가 엔트리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NC야말로 도전하는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 시즌 새로운 이호준 감독님을 선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팀이기 때문에 어쩌면 NC는 기아라는 팀과는 다르게 5위, 와카, 4위 이런 그 5할 이런 숫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고 도전 목표가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할에서 마이너스 3인데 이게 5위가 안 되더라도 5할을 맞추고 시즌을 마치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NC는 물론 이 5가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할, 팀 승률, 5위. 근데 이게 지금 NC가 짜내고 있는데 너무 짜서 그런지 이 짜다 보면은 끊어지고 부작용이 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박민우 선수가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빠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민우 선수는 지금 누가 뭐래도 NC의 상징이고 정신적인 지주인데 그러니까 지금 박민우 선수가 아니나 다를까 타석에서 너무 경쟁력이 떨어졌더라고요. 결국 아팠던 거지. 그러니까 투수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직구를 던지는데 내가 알던 A라는 선수의 평속이 아닌데 그럼 99%는 아픈 거예요. 그게 단기적으로 아픈 걸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아픈 걸 수도 있지만 근데 타자도 마찬가지죠. 어딘가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직장인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는데 컨디션이 미치도록 안 좋아. 그런 날 있잖아요. 야구 운동선수는 왜 없겠어요. 야구선수 매일 야구하는데 근데 그걸 팬들이 망각을 한다고요. 프로야구 선수는 매일 몸이 좋아야 돼. 신민혁은 평소에 130대 직구 나오는데 무조건 아픈 거라 보이지만 선발이 없다고 계속 굴리는 현실. 저건 완전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신민혁 선수가 원래 평소에 140대 중반이 나오던 선수가 130대 후반이 중반이 나오면 그건 아픈 거지만 원래 신민혁은 130대 중후반이 나왔던 선수고. 그러니까 NC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6.25 때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적한테 다 밀리는 거야. 말 그대로 지금 임전무태의 정신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버티기, 짜내기. 그래서 저는 NC의 최근의 야구를 보면 불펜들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를 잡은 만큼 힘들 겁니다. 그만큼 힘들게 버텨왔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NC는 시즌 초반에 선발 불펜 전부 테스트 기간이었으니까 시즌 시작돼서 어느 정도까지. 선발은 지금도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불펜이 자리를 잡았고 그 자리를 잡으면서 방망이와 불펜이 버티기를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시즌 후반에 오면서 진짜 짜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류진욱 선수가 힘들어서 빠졌잖아요. 버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선택과 집중의 차이입니다. 근데 NC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막 마이너스 10, 막 8 이렇게 벌어졌으면 할 수 없는데 마이너스 3이니까 목표, NC의 목표는 5입니다. 5할 그리고 5위. 끝까지 NC도 지켜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런 야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인정합니다. NC 파이팅입니다. 다음 삼성 수요일날 기아한테 졌죠. 목요일날 SSG한테 졌죠. 토요일날 KT한테 졌죠. 삼성이 지금 이번 주에 3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이 5할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 3연패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플러스 3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그럼 과연 왜 이렇게 연패가 됐을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원태인 나온 경기도 졌죠. 가라비또 나온 경기 졌죠. 근데 이건 선발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삼성은 빠따가 해줘야 되는데 수요일 경기 무득점, 목요일 경기 4득점, 토요일 경기 3득점. 삼성은 이래갖고 이기기 힘듭니다. 왜? 불펜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불펜이 약하지만 그래도 꽤 견고하게 버텼거든요. 근데 김재윤 선수가 잘 버티다가 이번 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멀티이닝을 소화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박지만 감독님도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왔으니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일요일 날 임창민 선수가 콜업이 됐습니다. 이제 일요일 경기를 하기 전이지만 박병호 선수는 이제 야수니까 차치하고. 그냥 지금 삼성은 시즌 말미까지 분명히 불펜에서 성패가 좌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대안은 뭐죠? 방망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방법 없습니다. 김지찬, 김성윤, 구자욱, 디아즈, 강민호 이 라인이 계속 점수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이 5위 이상 안착을 하려면 매 경기 적어도 5점에서 6점은 평균적으로 뽑는 야구가 돼야 삼성은 아마 비빌 수 있을 겁니다. 불펜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 근데 불펜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려면 누군가가 뻥 하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즌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기존에 있는 전력에서 플러스 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그건 야수들이 득점력을 더 올리는 거.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이 그래서 야 삼성이 5위 가 못 가. 지금 그걸 얘기해달라는 건 저보고 점 봐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방향. 타자들이 더 해줘야 된다. 선발이 잘 던져야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근데 선발이 여태까지는 뭐 못 던졌나 그러면? 그건 아니란 말이지. 선발들은 본인들의 역할을 시즌 내내 충분히 했어요. 근데 그게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은 선발들이 조금 더 잘해주고 빠따들이 많이 잘해주는 게 결국은 정답이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갑자기 김재훈이 겁나 잘 던지고 이호성이 막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잘 던지고 이건 힘들다라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불펜들은.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옵션들 오늘 이제 임창민 선수 올라온 정도 백재현 선수 빠진 게 너무 아쉽지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은 적어도 플러스 5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려면 지난주에 이제 마이너스 3을 했고 일요일 날 오늘 이제 이승현 선수가 오원석 선수랑 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일단 일요일 경기를 무조건 삼성 입장에선 잡아야죠. 잡고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 경기를 져서 마이너스로 갚버리게 되면 그땐 진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됐어야 됩니다.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5할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팀이에요. 플러스 5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삼성의 팀 컬러인 방망이들이 일관성 있게 오히려 일관성 있게 낮은 로우 스코어로 가면 안 됩니다. 하이 스코어로. 그걸 지켜보셔야 되고 응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삼성도 파이팅입니다. 다음 KT. 좀비! KT는 팀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좀비라는 게 좀 팀 이름으로 하기에는 좀 부정적이고 그렇지만 여기는 위즈보다 좀비인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좀비예요. 좋은 의미의 좀비. 일정 보겠습니다. 화요일날 두산 8대1 하루 쉬고 LG한테 6대4 역전승. 그리고 토요일날 삼성한테 5대3. 삼성이 1주 동안 마이너스 3을 했으면 KT는 플러스 3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4위로 올라섰고 5할에서 플러스 4가 됐습니다. SSG 바로 밑에까지 쫓아갔어요. 어느덧. KT는 정말 이강철 감독님이 물론
이강철 감독님의 운영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팬분들도 계세요. 인정.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KT 구단에서 이강철 감독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신뢰가.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강철 감독님은 이견이 없는 우리들의 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찾기 힘든 선수들이 무조건 거의 충성하는 보스가 이강철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래도 당분간은 이강철 감독님은 요새예요. 요새 KT라는 팀에서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 팀이 어쨌든 저쨌든 오랫동안 서로 눈빛만 딱 봐도 감독님이 뭔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감독은 제가 지금 어떻구나. 정말 기가 막히대요. 패트릭을 불펜으로 오케이 이런 것도 운이에요. 데리고 와서 야 너 불펜 한번 해줄 수 있어? 오케이 of course. 근데 또 잘해. 그게 또 먹혀 들어가. 고용표 3일 전에 불펜 피칭 오케이? 네 오케이. 3일 뒤에 선발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KT는 이 맞아 돌아 들어가는. 근데 KT는 그룹 특성상 돈을 쉽게 많이 쓸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프로세스가. 그래서 함부로 돈을 못 써요. 쓰려면 되게 어렵고 과정이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KT에서 외부에서 FA를 영입하는 건 다른 팀의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실제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황재균 선수는 어떻게 보면 천운을 타고난 선수예요. 황재균 선수는 2번이나 처음에 80억 정도에 계약했죠. 그건 KT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나머지는 30억, 40억 이렇게 요런 규모잖아요. 근데 올해도 보면 로하스 중간에 나가 이거 강백호도 계속 부상이야. 진짜 어떡하나? 안현민 갑자기 뜬금없이 KT는 1번 타자 없는데 어떡하나? 저 여기 있어요. 허경민이에요. 최근에 무섭죠. 1번 타자로. 김민혁은 이제 보이지도 않아. 예전에 KT는 김민혁, 조용호 없으면 1, 2번 선수 사람이 없어. 그러면 황재균 들어가면 막 난리였잖아요. 요즘에 배정대 안 나오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잘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즌 들어가기 전에 KT는 올해 3위 안에 들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KT를 남들하고 전혀 다르게 왜 3위까지 올려놨겠습니까? 이 KT만이 가지고 있는 이 묘한 진짜 이 스플릿, 이 정신, 좀비 정신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 10개 팀 중에 가장 조용히 내실 있는 팀, 끈끈한 팀은 전 KT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KT 팬 여러분들은 자부심, 자긍심을 무지하게 가지셔야 돼요. 키움보다 돈 쓰기 더 어려운 팀이 KT입니다. 실제로. 키움은 야구 전문 회사기 때문에 구단 내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KT는 구단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룹. 근데 그 그룹이 어쨌든 공기업에서 빠져나온 기업이다. 아직도 공기업 때가 다 안 벗겨져갖고 너무너무 까칠하고 까다롭고 어렵고 프로세스 복잡하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KT가 지금 이강철 감독을 딱 축으로 해갖고 완전히 철옹성처럼 똘똘똘똘 뭉쳐있는 그 특유의 문화, 그게 있습니다. KT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최고라고 합니다. KT 선수들의 프라이드는 뭐냐면 우리 팀의 분위기는 10개 구단 중 단연 최고다. 서로 간의 신뢰, 그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KT만큼 뒷말 안 나오는 팀이 없어요. 인정입니다. KT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다음 SSG No Limit Amazing Landers. 조금 다른 얘기인데 치어리더 분들을 위해서 라커룸을 최초 아니에요? 이런 거 참 잘해요. 저렇게 해줘야 그분들이 팀의 일원이라는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죠. 저런 건 좋은 겁니다. 야구 외적으로. 야구적으로 좀 보면 SSG 일정을 좀 화요일 취소됐고요. 수요일날 한 점 차 패했죠. 그리고 목요일날 삼성에게 승리했고 토요일날 한 점 차로 졌습니다. SSG도 조금 나가는 것 같더니 브레이크가 살짝 걸렸어요. NC한테 패한 게 컸어요. 첫날 앤더슨 경기가. 그리고 일단 토요일날 역전패 한 개, 재역전패 한 개 조금 따가울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KT가 문제 일요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반 경기 차로 줄어들 수도 있고 한 경기 반 차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숨쉴 공간이 남아 있긴 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KT가 워낙 파죽지세로 지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SSG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경사가 있었죠. 최정 선수가 20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10년 연속 20개 이상의 대기록을 세운
그런 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정 선수가 가지고 있는 로얄티, 최정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홈런 타자로서의 그런 상징성은 충분히 오케이 인정, 오케이 예술이에요. 근데 지금 SSG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팀 성적이 더 중요하잖아요. 너무 잘해왔잖아. 근데 막판에 이게 3위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SSG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 누가 뭐라고 해도 투수력. 이게 빛을 발하려면 반대로 공격력이 조금 일관성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지훈 선수가 토요일날 홈런 2개 포함해서 3루타도 치고 좀 살아났어요. 최지훈 선수가 진작에 살아났으면 SSG가 조금 더 편하게 야구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에레디아도 복귀를 했고 추산유가 끝나고, 그래서 SSG는 지난주에 1승 2패를 했지만 조금 타격이 있었어도 돌아오는 주서부터 최지훈 선수가 감을 좀 살아났으니까 에레디아랑 함께 조금 더 잘해주면 가능성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명준 선수가 한 3경기인가 연속 홈런 치다가 좀 뜸했는데 토요일날 또 홈런 쳤고, 류효승 선수는 최근에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SSG는 다른 거 없어요. 최지훈 선수, 그 다음에 고명준, 류효승 이런 선수들 조금만 에버리지를 올려주면서 투수들을 도와주면 괜찮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알아요. 왜 에버리지 자체가 원래 떨어지는 선수들이니까 냉정하게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투수력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한 가지, 김광현 선수에 대한 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김광현 선수가 이렇게 쉽게 한 경기를 선발 투수로서의 이미지, 선발 투수로서의 의미가 없게 그냥 강판이 돼버리면 SSG는 강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상징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SSG는 현실이 더 중요한 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팬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SG가 끝까지 아마 3위 싸움 치열할 거예요. 근데 저는 SSG가 지금 성적 분명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수력만 갖고 이만큼 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투수력만 갖고 이렇게 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SSG의 돌아오는 주도 3위 싸움에 매우 중요한 지금서부터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훈 파이팅입니다.